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토부가요, 그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상 가덕 신공항 이 건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시는 보였지요. 28조 원 국비 소요도 많다, 크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토부의 입장선에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먼저 서른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건 국토부가 예전에 갖고 있던 판단들이었어요. 그게 바뀌었는데, 예. 일부 이제 국토부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에 와가지고, 그 부처가 잘못된 얘기를 가지고 보도가 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보면요. 그게 무슨 28조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가덕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국제선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국제선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선은 일부 이제 김포에서 국제선이 있지만은 주로 국내선은 김포에서 하고 국제선은 인천공항에서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예. 이 신공항도 가덕 신공항 국제선이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그냥 씁니다. 그렇게 노력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7조 5천억 또 8조 이 정도 들을지 28조 든다는 거죠. 그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특히 제일 큰 부분은 예. 군공항 이전 부지 비용을 계산을 해놨는데 국토부 계산에서는 옛날 국토부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28조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들지 않아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있어가지고 예. 군공항 이전할 때 다른 대체 부지를 주면은 그건 이 정부 기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풀려가지고 28조 든다 그랬는데 비용도 틀렸고 안정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안정성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바다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슨 안정성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덕 대교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그 대교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신공항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와 비용 문제가 국토부 내놓은 게 옛날에 보고 있던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토부 일부 이 사람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리였고 그게 이제 아니다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이건 정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하신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얘기는요. 2년 전에 제가 그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당정회의를 부산서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이제 축제하고 우리 당하고 같이 이제 부산시하고 정부 정책을 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가덕 신공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했더니 참석했던 부산 사람들 와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수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국토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이체 안 맞는 겁니다. 예.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이 체제를 이 수도권 밖도 키우게 비수도권도 키우기 위한 양극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28조 원 이게 국토부 주장이 억지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홍문표 의원님. 예. 지금 서른 의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나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국토부가 지금 추산에 나온 7조 5천억이 갑자기 이제 28조 6천억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예. 이 자체를 부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나라 국가에서 국토부 정부가 나와 있는 이 수치를 저는 변명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28조 6천억이 들어가는 이 국책사업의 예타를 소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권력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상식 밖의 지금 일이라고 보고 세 번째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같은 데서 이미 용역을 줘서 평가 나온 결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해는 지금 제일 적합도가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대표로 있는 이낙연 대표가 발표했던 것이고 김현미 장관이 4년 동안 묵시적으로 내정해서 인정했던 것인데 지금 선거를 이제 한 2달 남겨놓고 이 문제를 꺼내서 지금 여러 가지 합리화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이 한 나라에 제도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적인 기본 룰을 정부 자체가 무시를 하고 이 정당함과 그리고 그 민주당의 180여 명을 믿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참 국가에 큰 재앙을 불어내는 데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것을 빨리 해라. 그런데 정부의 지금 세계 부처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난센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선거 후로 미뤄서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평가를 보고 다시 시작을 하던 평가를 해야지 이 선거를 앞두고 어제는 대통령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장관들 데리고 내려가지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총 출동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게 성과가 저는 역풍을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도리어 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억눌러서 국책 사업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이기기 위한 것인데 국민을 어떻게 이겨가지고 이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 선거라는 이 앞에 있는 걸 놓고 이렇게 추악하게 이 부도덕했던 권력형 성추행을 덮는 것은 저는 2번 잘못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도 홍문표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가덕도 찾은 방문한 이것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호영 대표도 그랬고요. 선거 개입이다. 이건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2년 전부터 2년 전에 제가 이 보궐선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시절 아닙니까? 오던 시장이 있을 때 우리 당정정 할 때 얘기를 했다는 얘기.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부산 시민뿐만 아닙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동남권 이 주민들 800만 원을 묶어가지고 공항, 항만 그리고 철도 이걸 다 묶어서 함께 가자. 이게 800만 원을 함께 사는 길이다. 이게 동남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은 마침 선거가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 나라가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도권 밖에 있는 이쪽 쭉 키워가지고 다극 체제로 가도록 해서 국가 발전을 해야지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전략적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이게 서로 다투지 말고 정리됐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홍문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당 그러면 실봉을 반대한다는 얘기 같은데 진짜 반대한다면은 중국에 와서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후보들이 부산에 있는 야당 후보들은 다 하자고 합의다 해놔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출세 황구선의 출발새 아침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여의도 중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 자, 이번에는요.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TK 신공항도 예타 면제하고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 가덕 신공항 이 특례법 이 결정이 나쁜 선례다. 이걸 애둘러 이제 꼬집은 것 같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이거는 홍문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부산에서 가덕도 가지고 선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두른다 해서 또 한쪽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는 정책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요.
실용적으로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국가의 공기관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이와 같은 것들을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평가해서 내놓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도리인데 지금 방금 우리 설 의원님 말씀대로 2년 전에 누가 보궐선거 할 줄 알고 했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부가 평가를 해서 지금 아까 김해가 818점 나오고 경남이 683점 나오고 가덕도가 635점 최하위인데 이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최하위인 점수를 뒤집어서 가장 적합도가 있다 해갖고 대통령까지 40일 남겨놓은 이 보궐선거에 내려가서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면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를 그냥 밀어붙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최고지. 나는 국가를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서 실질적인 전문기관 그리고 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유수한 기관들이 함께 이와 같은 국가의 100년 대기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론 의원님, 유승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원래 이 경북 어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본면에 이제 대구 도심에 있는 그 공공항 같이 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어성군 군위군 사이에다가 옮기자 이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 비행기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군공항에 이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타당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특별법으로 하자고 하면은 이미 다 진행돼서 절차가 가고 있는데 또 특별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그러니까 일테면은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떤 생각에서 하는데 질러보는 이야기이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가덕신공항 특별법 어제 법사위 통과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뭐 거의 통과될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뭐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 이번에 네, 뭐 서른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이건 여야 합의가 됐고 법사위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 된 사안이고 본회의 사항은 뭐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당 대표를 다 함께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 두 분인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가 성추행, 권력형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부끄러운 선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180명 숫자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법과 제도, 도덕과 윤리도 없는 나라죠. 숫자로서, 무력으로서 내려미는 것이 이게 온전한 나라고 이게 제대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이 제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리 180명의 숫자가 있어도 국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도덕과 윤리까지 파괴시키는 이런 정치는 나는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뭐를 믿고 우리 국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법과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숫자 많다고 해서 어느 법이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